투명인간에서 주인공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5세 평범한 주부 김지영 씨의 이야기인데요. 20년 넘게 헌신적으로 가족을 돌봐온 지영 씨.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카드 영수증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 영수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남편을 몰래 따라간 지영 씨가 목격한 믿을 수 없는 장면들. 하지만 가족들은 지영 씨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지영 씨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난 놀라운 반전은 무엇일까요? 특히 딸 수진이가 마지막에 엄마에게 한 말을 들으시면 정말 감동받으실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김지영 씨의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어라, 이상하네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던 지영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손님이 내민 카드 결제가 자꾸 오류가 났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손님이 당황해하며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카드도 같은 오류가 났어요. 지영 씨도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현금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럴게요. 이상하네요. 어제까지 잘 됐는데. 여자가 지갑을 열면서 신분증이 살짝 보였어요. 지영 씨는 무심코 이름을 봤는데 이수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갑에서 명함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지영 씨가 명함을 주워주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이 김민수였거든요. 남편과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감사해요. 이수정이라는 여자가 명함을 받아들며 웃었어요. 제 남편 명함이에요. 자꾸 지갑에서 떨어지네요. 지영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어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습니다. 남편분이 어떤 일 하세요? 건설회사 다녀요. 올해로 20년 넘게 다니고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지영 씨의 남편도 건설회사에 20년 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흔한 이름이고 건설회사도 많으니까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부러워요. 저희 남편도 건설회사 다니는데 요즘 힘들어해요. 아, 그러세요? 저희 남편은 다행히 회사가 안정적이라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수정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영 씨보다 한 살림 연배쯤 되어 보였는데 피부도 좋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뭔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이수정이 나간 후에도 지영 씨는 계속 그 명함이 신경 쓰였어요. 김민수. 정말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영 씨는 그 일을 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늦는다고 전화할 때마다 정말 회사에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지영 씨는 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은행에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거 어때?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 마트에서 만났던 이수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지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급히 기둥 뒤로 숨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틀림없이 남편이었어요. 키, 체형,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좋네요. 우리 예진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남편이 부드럽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 씨는 그런 남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무뚝뚝하고 말도 별로 없던 남편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좋아요. 당신이 골라줘요. 그럼 예진이가 좋아하는 중국집 어때? 좋은 생각이에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지영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고 있다니. 그것도 예진이라는 아이까지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뛰어와서 남편을 안았거든요. 아빠, 오늘 학원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우리 딸이 최고네. 남편이 아이를 안아주며 환하게 웃는 모습. 지영 씨는 그런 남편을 본 적이 없었어요. 수진이에게도 저렇게 다정하게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수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그래. 잘했다는 말 한마디면 끝이었는데. 아빠, 엄마랑 저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그랬구나. 많이 먹었어. 조금만 먹었어요. 아빠가 오면 같이 더 먹으려고요. 아이의 말에 남편과 이수정이 함께 웃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집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그때 지영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지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은행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가자. 네, 알겠어요. 지영 씨는 겨우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앞에서 다른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남편이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보니 남편과 그 가족은 손을 잡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화목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가족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지영 씨는 멍한 상태였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오늘 일이 복잡해서 힘들었다고 말할 때 지영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가족과 함께 웃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영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본 것이 정말 맞는 건지 착각은 아닌지 계속 생각했지만 분명히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지영 씨가 꿈꿔왔던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지영 씨는 마트 사장에게 몸이 아프다고 하며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평소 성실하기로 소문난 지영 씨였기에 사장도 몸조리 잘하세요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하지만 지영 씨는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어제 본 그 장면이 꿈이 아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출근한 후 지영 씨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버스 정류장 근처를 다시 가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영 씨는 카페에 앉아 생각했어요. 남편의 행동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의 물건들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와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대부분 회사 근처 식당 영수증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트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물건들이 이상했어요. 아이용 과자와 우유, 여성용 샴푸, 화장품까지 있었거든요. 왜 이런 걸 샀을까? 지영 씨는 다른 영수증들도 더 자세히 봤어요. 그러자 비슷한 패턴의 영수증들이 몇 장 더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지역의 마트나 상점들이었고 구매 품목도 비슷했어요. 아이용품과 여성용품들이었습니다.
혹시 선물을 사준 건가? 그럼 누구에게? 지영 씨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에게 이런 걸 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지영 씨는 용기를 내어 그 마트가 있는 동네로 갔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주소를 따라가 보니 깔끔한 신도시였어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했습니다. 지영 씨네 낡은 빌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동네였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지영 씨는 그 일대를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혹시나 해서 남편을 만날 수도 있을까 했지만 평일 낮이라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 지영 씨는 깜짝 놀라 급히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분명 남편 김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파트 출입구에서 남편이 나오고 있었어요. 평소 집에서 볼 때보다 옷차림이 훨씬 깔끔했습니다. 정장도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고 구두도 반짝반짝했어요. 지영 씨는 남편이 이렇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가요. 점심 도시락도 챙겨가세요. 뒤따라 나오는 여자의 목소리. 바로 며칠 전 마트에서 만났던 이수정이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가 남편에게 정성스럽게 싸운 도시락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은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남편이 괜찮아 사 먹을게라고 했기 때문이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여자가 싸준 도시락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영 씨는 남편의 그런 미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무표정하거나 피곤한 얼굴뿐이었는데요. 아빠, 학원 끝나고 같이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그때 이수정 뒤로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남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들었어요. 그래, 우리 예쁜 딸.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남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 같았어요. 지영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수진이에게는 한 번도 저렇게 다정하게 해주지 않았거든요. 수진이가 어렸을 때도 남편은 늘 바쁘다며 아이와 놀아주지 않았었는데 오늘 늦으면 안 돼요. 예진이 학원 끝나는 시간 맞춰서 와야죠. 이수정이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6시까지는 꼭 올게요. 약속이에요. 남편과 이수정이 가볍게 뽀뽀를 하는 모습까지 보고 지영 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에도 지영 씨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수정과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넋없이 지켜봤습니다. 정말 평범한 가족의 아침 풍경이었어요. 지영 씨가 그토록 바라던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야? 지영 씨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이렇게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남편의 얼굴, 목소리,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분명했거든요. 게다가 그 자연스러운 모습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 아파트 단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몇 동 몇 호인지까지 확인했습니다. 15동 1204호. 지영 씨는 그 번호를 머릿속에 새겨 넣었어요. 오후가 되자 지영 씨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이수정이나 그 아이가 나올까 해서요.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이수정이 아이와 함께 나왔어요. 예진아, 학원 열심히 해야 돼. 아빠가 오늘 일찍 올 거야. 네. 오늘 아빠랑 아이스크림 먹기로 했어요.
아이의 이름이 예진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메고 있던 학원 가방을 본 순간 지영 씨는 깜짝 놀랐거든요. 바로 수진이가 다니는 학원과 같은 곳이었어요. 가방에 적힌 학원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혹시 그 아이와 수진이가 같은 학원에 다니는 건 아니겠지? 지영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정말 같은 학원이라면 혹시 수진이가 그 아이를 만난 적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녁 무렵 지영 씨는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는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들리는 남편의 밝은 목소리. 지영 씨는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 예진이가 달려나와 남편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어? 선생님이 제가 발표를 제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예진이가 최고네. 남편이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웃는 모습. 지영 씨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수진이에게는 한 번도 저렇게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자, 아빠가 케이크 사왔어. 오늘 우리 예진이 칭찬받은 날이니까 축하하자. 와, 정말이에요? 아이의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생일에도 케이크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던 남편이 다른 아이에게는 이렇게 정성을 쏟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지영 씨는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학원에 새로 온 아이 있니? 아, 있어요. 이번 학기에 전학 온 아이인데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해? 이름이 김혜진인데 저랑 성이 똑같잖아요. 처음엔 친척인 줄 알았어요. 지영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김혜진. 남편의 성을 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좀 비슷하다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눈이랑 코가 비슷하다고. 정말? 네. 근데 그 아이 아빠가 되게 다정한가 봐요. 맨날 학원 끝나면 마중 나와서 같이 간식도 사 먹고 그런데요. 부러워요. 수진이의 말에 지영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이는 아빠가 마중 나와주길 바랐던 거였구나. 하지만 민수 씨는 한 번도 수진이 학원에 마중 나간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왜 그런 거 물어봐요? 아, 그냥 궁금해서. 지영 씨는 대충 둘러댔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남편이 다른 아이에게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면서 정작 자기 딸인 수진이에게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지영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중 생활을 확인한 충격,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절망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헌신적으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었어요. 남편은 다른 곳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딸은 아빠의 관심을 받지 못해 서운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영 씨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영 씨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트에서 일할 때도 계속 실수를 했습니다. 계산을 잘못하거나 거스름 돈을 틀리게 주는 일이 잦아졌어요. 지영 씨,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지영 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그것도 완전히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식을 만들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다른 집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고 있을까? 이수정은 어떤 요리를 해주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요? 계속 멍하니 있고. 수진이도 지영 씨의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평소 같으면 수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물어보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수진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영 씨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아빠의 이중 생활에 대해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또 늦는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서. 지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회사에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 당연히 회사에 있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쓸데없는 의심은 하지 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지영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분노는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지영 씨는 수진이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에게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진이가 숙제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요? 아빠에 관한 얘긴데 너한테 말해도 될까? 수진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 알게 된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것, 그 집에 아이까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수진이와 같은 학원에 다닌다는 것까지. 하지만 수진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진아, 엄마가 직접 본 거야. 거짓말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요. 아빠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수진이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20년 넘게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예진이라는 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설마 아빠 딸이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성도 같고 너랑 닮았다고 했잖아. 그건 우연의 일치예요. 세상에 김 씨가 얼마나 많은데. 수진이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이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는 화를 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지영 씨는 혼자 거실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럼 지영 씨는 누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누가 자신을 믿어줄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그 일 이후로 지영 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간단히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후 거실에서 맞이했어요. 여보, 이수정이라는 사람 아세요? 거실에 앉아있던 민수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누구 모르는 사람인데 왜? 정말 모르세요? 당연히 모르지.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하지만 지영 씨는 남편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5동 1204호에 사는 이수정 말이에요. 김혜진이라는 딸이 있는. 이번에는 민수 씨도 더 이상 시치미를 뗄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놀라거나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정말 맞는 거네요? 알았다고.
그래서 어쩔 건데? 민수 씨의 태도는 너무도 뻔뻔했습니다.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는 말은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수진이도 있는데. 20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민수 씨는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너는 뭘 할 수 있는데? 나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지영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어.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게. 어차피 이혼해봤자 너한테 좋을 게 뭐 있어.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잖아. 현실을 받아들여. 그 순간 지영 씨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20년 넘게 헌신한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너 같은 사람이 나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마트에서 계산이나 하면서 살겠지. 민수 씨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냥 지금처럼 살아. 나도 편하게 해주고. 그날 밤 지영 씨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썼어요. 이제 끝을 내야겠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겠어. 다음 날 아침, 지영 씨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대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습니다. 아침은? 민수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지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지영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영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하루를 계획했어요. 향한 곳은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지영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접수대에 섰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30분 후 지영 씨는 40대 여성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중 생활이라고 하시면? 지영 씨는 지난 며칠간 확인한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 것, 그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 여자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나요? 확인해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 행위예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지영 씨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먼저 남편분의 가족관계 증명서부터 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상태도 파악해야 해요. 은행 통장, 부동산, 보험 등등 모든 걸 조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뭘 준비해야 하죠? 일단 남편분의 주민등록번호와 혼인신고서 등본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중생활의 증거들도 모아주세요. 사진이나 목격담, 영수증 같은 것들 말이에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지영 씨는 기분이 묘했어요. 오랜만에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력감 대신 희망이 생겼어요.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남편분이 이수정 씨와 3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현재 중복 혼인 상태입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부인이 정식 배우자고 이수정 씨와의 혼인은 무효예요. 하지만 남편분은 명백한 중혼죄를 범한 거죠. 지영 씨는 전신에 전율이 흘렀어요. 남편의 배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재산 상태예요. 남편분이 그동안 상당한 재산을 이수정 씨 명의로 옮겨놨어요.
예금, 부동산, 심지어 보험 수혜자까지.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이에요. 법적으로 모두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별도고요. 변호사의 말에 지영 씨는 처음으로 통쾌함을 느꼈어요. 남편이 자신을 무능하다고 무시했지만 법적으로는 지영 씨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학원에서 돌아와서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예진이가 갑자기 울면서 저한테 와서 우리 언니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자기 엄마가 아빠한테 들었대요. 자기한테 언니가 하나 더 있다고. 그 언니가 저일 수도 있다고요. 지영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수정도 진실을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일단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죠? 그때 지영 씨는 깨달았어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다는 걸. 변호사는 다음 단계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해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중혼죄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상대방도 나올 건가요? 당연히 이수정 씨도 법정에 나와야 해요. 그분도 피해자이긴 하지만 법적 절차는 거쳐야 하니까요. 지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20년 넘게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였어요. 남편이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한다면 틀렸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며칠 후 지영 씨는 남편에게 고지했어요. 이혼 소송 걸었어요. 민수 씨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듯 했어요. 뭐? 변호사도 선임했고 법정에서 만나요. 너 미쳤어? 진짜 이혼할 거야? 당신이 원한 거 아니에요? 조용히 지내라고 했잖아요. 이제 정말 조용해질 거예요. 그때서야 민수 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드디어 첫 재판 날이 왔습니다. 지영 씨는 처음으로 법정에 서보는 거라 긴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법정에는 남편 민수 씨와 이수정도 나와 있었어요. 이수정은 지영 씨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마트에서 봤던 계산원이 자신과 같은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이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피고 김민수는 원고 김지영과 혼인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 이수정과 중복으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입니다. 이수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요. 저는 몰랐어요. 민수 씨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고요.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지만 이수정은 계속 말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3년 동안 속았던 거라고요. 지영 씨는 이수정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미움보다는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이수정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민수 씨에게 속은 피해자였거든요. 민수 씨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혼자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던 것 같았어요. 지영 씨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여기 영수증들과 사진들이 그 증거입니다. 법정에는 지영 씨가 수집한 영수증들, 그리고 몰래 찍은 사진들이 제시되었어요. 민수 씨가 이수정, 예진이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산 은닉입니다. 피고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상당 부분을 이수정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통장 내역과 부동산 등기 부등본들이 나왔어요. 민수 씨가 그동안 모은 돈의 대부분이 이수정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수정이 또다시 소리쳤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수 씨가 그냥 내 명의로 해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의 호통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민수 씨는 이수정에게 자신이 이혼한 상태라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영 씨에게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거짓말을 해왔고요. 피고는 양쪽 가정에서 각각 다른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지영 씨는 수진이가 걱정되어 뒤를 돌아봤는데 다행히 수진이는 오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수정이 갑자기 민수 씨를 향해 소리쳤거든요.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저한테도 거짓말하고 저분한테도 거짓말하고. 수정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3년 동안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당신이 진정하라고 해요? 이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진이 아빠가 되어줘서 고마웠고. 근데 이게 뭐예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이수정의 절규에 사람들이 동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재판장이 민수 씨에게 물었어요. 피고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합니까? 민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드디어 민수 씨가 모든 것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소중했고. 거짓말 마세요. 이수정이 다시 소리쳤어요. 소중했다면서 왜 거짓말을 했어요? 저한테는 이혼했다고 하고 저분한테는 야근한다고 하고. 지영 씨도 마음속으로는 이수정의 말에 동감하고 있었어요. 정말 소중했다면 이런 식으로 속이지 않았을 거니까요.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민수 씨의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드러났어요. 회사 동료들의 증언도 나왔는데 민수 씨가 야근을 핑계로 일찍 퇴근하는 일이 잦았다고 했어요. 피고는 계획적으로 이중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이 말했어요. 다음 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첫 재판이 끝나고 나올 때 이수정이 지영 씨에게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괜찮아요. 당신도 피해자니까. 지영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이수정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민수 씨에게 속은 피해자였거든요. 예진이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아이가 제일 불쌍해요. 이수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잘 보살펴야죠.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으니까. 그날 저녁 지영 씨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엄마를 믿지 않아서. 괜찮아.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와 이혼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수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중혼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지영 씨와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는 지영 씨가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가게 되었어요. 민수 씨가 이수정 명의로 숨겨뒀던 재산들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부인이 승소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마음 편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지영 씨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이수정과 마주쳤어요. 이수정도 민수 씨와의 혼인무효 확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영 씨가 물어봤어요. 고향으로 내려가려고요.
예진이랑 새로 시작해야죠. 당신은요? 저도 새로 시작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똑같은 남자에게 속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예진이가 수진이 언니를 보고 싶어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 지영 씨와 이수정은 각자의 삶을 위해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온 지영 씨는 수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 무슨 일이요? 작은 카페를 열어보려고 해. 어릴 때부터 꿈꿔온 일이었거든.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엄마가 커피도 잘 만들고 요리도 잘하시잖아요. 도와줄 거야? 당연하죠. 제가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할게요. 수진이의 응원에 지영 씨는 용기가 났어요. 몇 달 후, 지영 씨는 정말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지영이네 카페라는 소박한 이름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지영 씨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이 샌드위치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지영 씨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20년 넘게 가족들에게만 요리를 해줬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좋아해줬거든요. 카페를 연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시험을 잘 봤다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학과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축하해. 지영 씨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네. 그리고 엄마한테 배운 게 있어요. 뭔데? 수진이가 지영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이제 엄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가 많이 컸구나. 엄마가 보여준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날 밤 지영 씨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45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수진이도 함께 성장하고 있어서 더욱 행복하다. 1년이 지난 후 카페는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지영 씨가 직접 기른 허브로 만든 차와 수제 디저트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느 날 이수정이 예진이와 함께 카페에 왔어요. 언니. 예진이가 수진이를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두 아이는 이제 진짜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은요?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옷을 판매하는 거예요. 잘 됐네요. 두 사람은 각자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똑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영 씨는 매일이 새롭습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에요. 카페 손님들이 지영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해 줍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물론 가끔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수진이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카페 단골 손님들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지영 씨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진짜 시작의 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김지영 씨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